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엔비디아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매출은 570억 달러, EPS는 1달러 30센트, 모두 다 컨센을 상회했고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512억 달러 정도로 컨센서스가 한 489억 달러 정도에 형성돼 있었는데 사상 최대 매출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진에 대한 부분은 나오는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일단 블랙웰에 대한 판매는 폭발적이고 클라우드 GPU도 완판, 즉 판매가 완료됐다, 매진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경영진은 AI 선순환 사이클에 진입했다면서 앞으로 가이던스도 650억 달러로 예상치였던 620억 달러보다 더 올려잡았습니다. 일단 시간외에서 탄력적인 움직임 3%에서 4% 가까운 강세까지 보여주는 걸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자, 이제 논란의 중심이었던 감가상각이 실제로 5에서 한 6년 정도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어닝콜에서 나오는지에 따라 주가 변동성은 있을 듯 보입니다. 자, AI 열풍이 닷컴 버블의 재현인지 아니면 새로운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시작이 될지 궁금해지네요. 자,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 반대편에서 국제 정세가 속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한령이 해제될 조짐을 보인 찰나 한일령이 본격화되고 있죠.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이 이렇게까지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올지 몰랐는데요. 중국의 대일본 보복 조치로 여행업계와 극장가가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서 대중문화의 영역에서까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일본 아이돌들의 공식 행사가 취소되자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걸그룹의 중국인 멤버 관련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걸그룹 에스파가 일본의 연말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에스파의 중국인 멤버죠. 닝닝의 출연을 막아야 된다라는 청원이 일본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사실 에스파뿐만 아니라 NCT, 세븐틴, 투어스까지 국내 아이돌 중에선 중국인 멤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엔터계에 때 아닌 불똥이 튀고 있는데요. 한한령 반사수혜와 리스크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닝콜이 울리네요. 썰전 통해서 오늘 시장 전략 파악하러 가보시죠. 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은 여념이 없는 날입니다. 그렇죠? 네. 자, 엔비디아 실적이 따끈따끈하게 조금 전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시간 외 분위기 봐서는 전체적으로 괜찮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총평 먼저 들어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뭐 아시겠지만 지금 매출, 영업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고 경영진 코멘트에서 블랙웰 판매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주요 클라우드 GPU는 사실상 매진이다라는 발언을 했고 훈련과 추론 모두에서 컴퓨팅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발언도 내놓았습니다. AI 사이클이 가속화되며 강한 선순환 국면에 진입했다는 거. 이렇게 되면 결국 시장에서는 캐펙스 투자로 인한 이런 사이클에 대한 지속에 대한 여부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시장이 원하는 코멘트가 이제 컨콜에서 또 어떤 이야기 나올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원했던 발언들을 다 이야기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진에 대한 부분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역시나 또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가이던스에 대한 제시도 중요했고 전반적으로 뭐 게이밍에 대한 매출이 살짝 부진한 모습이 있었지만 이는 시장에서 별로 크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시간 외에 아까 7% 넘게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오. 그러다 지금은 4%대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되었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닝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앞서서 마진 얘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엔비디아 매출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블랙웰이고 그 다음 타자로는 이제 호퍼죠. 호퍼는 올해 단종을 시킬 것이다라고 말을 한 바 있는데요. 이 블랙웰의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호퍼가 중국 쪽에 얼마나 잘 팔리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미중 관계에서 해소가 되면 우리는 이에 대한 매출을 한 자릿수에서 늘려갈 수 있다라고 젠슨학 CEO가 코멘트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오늘 이제 한 1시간 전, 30분 전에 백악관 쪽에서 네. 지금 중국에 대한 칩 수출을 좀 제한을 풀어달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연이어서 만약에 콩콜에서 젠슨항 CEO가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빗장이 풀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사우디의 투자 유치와 그리고 사우디 쪽으로는 칩에 대한 수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까지도 이런 흐름들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장은 엄청나게 다시 한번 좀 상승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소식으로 인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인 것 같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중국 관련돼서 이야기가 좀 긍정적인 이야기 나올 가능성도 아예 배제는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네. 좀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그 사우디에 칩을 판매하게 된다면 그거는 블랙웰이 되지 않을까요? 그쵸. 호퍼가 될까요? 블랙웰일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을 높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수출 금지가 해제되면 이번 분기 때 3분기죠. H20 매출로 한 20억에서 최대 50억 달러까지는 실현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한 자릿수가 아니라 조금 더 증가를 한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 저희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혹시 루빈에 대한 것, 뭐 일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게 있었습니까? 아직은 나온 거는 없었어요. 블랙웰 수요가 여전히 엄청 폭발적이다라는 네. 발언까지만 경영진 코멘트에서는 나와줬고 클라우드 GPU가 다 팔렸다. 네, 이런 다 부분 팔렸다. 다 블랙웰인 그렇죠. 거죠? 지금은 아직? 블랙웰에 네. 대한 이야기가 있는 부분이고 네. 이거에 대한 부분, 루빈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로드맵을 자세하게 제시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네. 문제 없이 경로대로 잘 가고 있다라는 기조가 재확인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시장을 또 긍정 시그널로 받아들일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젠슨항 CEO가 GTC에서 사실은 이번 실적 발표 그 전에 있었죠. 올해 그리고 내년에 합쳐서 한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칩 주문이 들어와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가이던스는 물론이고 지금 현재 매출도 블랙웰, 호퍼 그리고 루빈까지 좀 반영이 돼서 시장이 환호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핀포인트는 감가상각에 대한 논란을 얼마나 해소해 줄 것인지 이에 대한 발언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지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통상 수명은 1, 2년인데 마이클 버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게 5, 6년까지 지금 늘려서 사용이 가능한 게 맞는지 이에 대해서 젠슨항 CEO는 맞다라고 코멘트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네, 일단 젠슨한 CEO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해명 아닌 해명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예. 사실 5년에서 6년까지 수명을 늘려서 지금 이 부분에 이익을 좀 더 취할 수 있는 쪽으로 기업들이 선택지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시장에서는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지금 결국에는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네.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또 추론해서 데이터 센터로 가고 이렇게 칩에 대한 사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다 보면 이 수명에 대한 부분은 1, 2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용처가 계속 늘어나면서 5년에서 6년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쪽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여기서 젠슨항 CEO가 한마디 해주면 그 네. 어느 것보다도 그렇죠. 힘과 강력한 그런 시장에서의 우려를 불식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반응과 의견들은 다 다르기는 하지만 젠슨항 CEO가 한마디 하면 이것도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한 애널리스트가 재미있는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사실은 감가상각이 3년이라 해야 엔비디아는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죠? 그쵸. 좋은 거긴 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발열을 줄이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맞다면 버블 논란이 잠재워질 수 있기 때문에 5, 6년이 일단 모범 답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닝콜이 진행 중이라서요. 이런 포인트 한번 집중해서 챙겨보시고요. 지금까지 분위기로서는 오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진입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괜찮을까요? 접근 시기, 타이밍? 네,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저께 시장에서 이야기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지금 엔비디아가 최근 AI 서버에 DDR5가 아닌 LPDDR5 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결국엔 지금 D램에 대해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좀 더 길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뭐 2026년 말까지도 이어질 거고 지금 D램 가격에 대한 상승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많은 메모리 기업들이 HBM 쪽으로의 공정을 다 세우다 보니까 이 레거시 쪽이라든지 LPDDR5, LPDDR 뭐 이쪽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거고 이게 만약에 정말 2026년 말 2027년까지 가격 상승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메모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어제 마이크론 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HBM 쪽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 범용 D램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고 공장에 대한 증설을 한다라고 해도 이게 바로바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아니다 보니까 이 가격에 대한 상승들은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좀 뒷받침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소부장 안에서 흐름이 좋은 게 기판 쪽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감가상각 논란이랑 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 너무 많은 데이터로 빠르게 돌리다 보면 발열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수명을 줄이는 단축시키는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젠슨학 CEO가 5, 6년이 맞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이를 위해서 발열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같이 따라와줘야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유리기판, 소캠 같이 좀 연결지어서 우리가 미리 좀 길목을 잡고 있는 건 어떨까요? 너무 앞서간 생각일까요? 거기까지 이제 훈풍이 이어질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최근에 소부장 기업들이 조정이 좀 있었어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대부분 3분기 실적이 은근히 미스난 기업들이 있으면서 장비 소부장 기업들은 아직은 좀 이른가 보다라는 것들이 발생을 했고 시장에서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서 힘을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예상 외로 분위기 때문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발생한 종목군들이 빠르게 회복력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기업이 어디일까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미코라는 기업도 좀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요. 세정 장비 관련된 기업인데 식각 관련된. 근데 이제 그 삼성전자 쪽으로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에요. 40% 정도 점유율 갖고 가고 있고 경쟁사가 좀 문제가 생겨서 점유율이 더 올라가는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서 최근에 하락폭이 좀 과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1차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이오테크닉스도 워낙 시세가 좋아서 지금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오테크닉스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뭐 소캠이라던가 그리고 유리기판 쪽으로 흐름이 안 나올 것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강했던 종목이던가 강했는데 조정이 깊었고 실적도 괜찮은데 조정이 깊었던 쪽으로 좀 수급이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판 관련돼서는 지금 이수페타시스, 뭐 삼성전기 그리고 TLB, 신텍, 대덕전자 엄청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기 쪽에서 이야기 나온 거 보면 뭐 MLCC 관련된 이야기와 그리고 가동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거의 풀가동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 수요가 진짜 폭발적이라는 부분이고 거기서 이미 이야기는 좀 끝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 실적 보도 자료에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이라는 외신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젠슨학 CEO가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밝히고 GPU가 매진 상태라고 언급한 포인트가 지금 중요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어닝콜에서 또 새로운 내용 나오는 대로 저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로봇주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여기도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로봇주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센티에 힘입었다라는 분석인데 의외로 삼성 하면 레인보우 아닙니까? 근데 레인보우는 좀 미지근했어요. 네, 일단 어저께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긴 했는데 네. 힘을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가지는 못한 모습이었고 혹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성장주니까. 아무래도 로봇주들은 이제 어떤 스토리 부분에서 네.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렸을 때 더 그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는 그쵸. 부분이 있긴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후퇴 플러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힘을 좀 받아가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로봇 관련돼서는 이제 항상 콩콜에서 로봇 관련된 이제 플랫폼, 옴니버스 이야기라든지 뭐 맞아요. 얘기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오늘 어떤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로봇뿐만 아니라 아마 전력이라던가 그쵸. 그리고 미증시에서 지금 원전 관련주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AI 버블론에서 이야기 나올 때 최근에 또 이야기 나왔던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 우리가 가장 봐야 되는 건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지라던가 아니면 전력에 대해서 진짜 전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AI의 성장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네. 만큼 그만큼 중요도가 높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원전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저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 기준으로 로봇뿐만 아니라 전력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같이 움직임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너무 많아서 그 수급에 대한 파일을 과연 어떻게 나눠 먹을지에 대한 그렇죠. 부분들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근데 로봇주는 저는 네. 모든 로봇주 좋게 본다라기보다는 예. 뭐 대기업과의 연결 고리 갖고 있는 그렇죠. 기업들, 뭐 예. 지분 투자 이런 그리고 또 클로버 액추에이터 뭐 이런 거 많이 네. 예, 좋아하셨죠. 네. 예. 그리고 또 액추에이터는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원가 한 7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체크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것들을 교집합을 생각하면 로보티즈가 아닐까 싶어요. 네. 감속기, 대기업 연결고리 뭐 다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텀에 너무 세게 올라서 그런지 이번에는 다시 그냥 부품 단으로 좀 내려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서 길목을 잡으신다, 원하신다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전 사실 로보티즈 종목 굉장히 좀 괜찮아요? 선호는 하는데 네. 그래요? 이제 한 가지 조금 걱정이 있는 건 네네. 지금 이번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제 아. 그 물량의 상장일이 12월 1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네요. 기대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그 전에 펩트론이라던가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들을 견주어 봤을 때는 오히려 상장한 이후에 물량들이 좀 소화되면서 주가가 우상향한 경우들이 많기도 했는데 네. 이번에 그 부분이 어떻게 방향을 결정해 낼지에 대한 부분들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전 로보티즈 기업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봇에 대한 힌트 얻어보면서 이게 결국에는 로봇 모멘텀 또한 엔비디아의 CEO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바이어를 잡으려면 전력을 확충해야 되고 에너지까지 귀결이 될 수 있다라는 한 포인트, 그리고 로봇 또 어떻게 시장이 파일을 나눠가는지 이에 대한 부분도 오늘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끝으로요. 국제 정세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한령이 좀 괜찮아지려나 싶었는데 한일령이 또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일 갈등이 지금 상당히 격화되고 있는데요. 반사 수혜 섹터가 확장되고 있어요.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중단시키겠다라고 통보하면서 어제 CJ 시푸드 또 급등이 나왔죠. 지금 여행, 항공, 화장품, 수산물까지 반사 수혜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장기화 될까요?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발언 수위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정도다. 제가 말로 하긴 좀 어렵긴 하지만 생각보다 좀 굉장히 자극적인 멘트들이 서로 많이 오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쉽게 꺼지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주도 섹터가 다시 그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종목군들은 그렇죠. 시가총액도 작고 그리고 실질적인 수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종목들이 사실 많거든요. 맞아요. 반짝하면 또 그쵸. 실적까지는. 그래서 실적이 찍히지도 않는 기업들이 그렇죠.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좀 변동성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중일 관계만 딱
보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지면 실질적으로 어디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네. 이 부분을 찾아가는 게 전 좋다. 그래서 차라리 화장품이나 호텔이나 이쪽 종목들을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밤사수에는 그렇다고 치고 불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일본에서 우리나라 걸그룹 출연을 막아야 된다. 이유인즉슨 중국인 멤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논리거든요. 실제 되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청원 단계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긴 한데 엔터는 4분기가 성수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분기 실적을 뭐 갖고 가보자라고 했고 하이브는 이미 신고가 경신했다 조금 쉬고 있긴 하지만 때 아닌 악재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 생각지도 못하게 또 이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또 보니까 엔터사들 중에서 중국인 멤버를 보유하고 있는 그룹이 또 상당히 많아요. 많아요. 네. 지금 NCT도 그쵸, 그렇고요. 깜짝 놀라셨죠. 저도 어저께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중국인 멤버 굉장히 많아요.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모든 기획사가 피해가기가 어려운 재료이더라고요. 네. 다 기획사마다 중국인 멤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인데 일단 오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재료를 어떻게 소화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마찬가지로 주도 섹터가 흐름을 갖고 가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이야기들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간다 하더라도 수급에 대한 이탈은 있을 수 있는 가능성 좀 있을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최근 엔터주들이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빠져서 더 빠질 게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차라리 반대로 많이 빠졌고 지금 당장은 어떤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는 생각에 수급 이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오늘 이 뉴스 하나로 바로 팔아야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 뭐 BTS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은 아직은 있기 때문에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한번 추이를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엔비디아가 관건이겠죠. 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긍정적으로 코멘트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 그리고 확장에 대한 부분들 투트랙 전략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지은 대표님 너무 고맙습니다.